자, 미국장 휴장 이후 오늘 국내 증시의 연결 힌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원재 전문가하고는 이제 미국 증시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좀 주로 봤다면 유럽 내용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형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지금 책 내용부터 우선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미국 증시가 휴장했고 유럽은 또 상승 마감하게 되면서 미국도 이제 개장하면 오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를 빼놓고는 전부 다 오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이제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휴장을 하게 됐었는데, 네.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었고요. 리거러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제조업 경기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 문제를 일으켰던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이 결국은 유로존 경제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이 기대감으로서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뭐 사실 뭐 미국장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경제 지표부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요, 이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유로존 이 12월 제조업 PMI 지수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50 밑을 이제 나왔기 때문에 확장에 대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네, 네. 절대적으로는 그렇기는 하지만 이 전월 대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엔 40.1이 나왔었는데 47.8이 나오게 되면서 올랐군요. 예비치에 네.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세부적인 국가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독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확실히 나아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에서는 이제 공급망 여건이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의 제조업 침체는 12월에 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게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럽의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 네덜란드 TFF가 74.28유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전 지난해 2월 21일 이후에 최저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침공 직후에 보게 되면은 230유로까지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엄청 떨어진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보게 되면 노르트스트림 1 관련돼서 이제 러시아가 그랬었죠. 공급 중단하겠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네.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340유로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한 75유로까지도 하락을 했다는 점,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그만큼 천연가스 가격이 많은 부분 하락이 나오게 될 거고, 나왔었던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많은 그랬었죠. 부분 자극을 했던 부분이었었잖아요. 네네. 그것이 결국은 이제 2023년도에는 다시 기고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 이러한 이제 전기료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이 있었었는데, 그랬죠. 그게 낮춰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완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중간중간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관측도 맞아요. 안 나오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상반기 내에 이제 러시아 전쟁이 끝낼 수 있다 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12월 달까지 유럽에서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게 되면서 그렇다면서요? 이 많은 국가들이 이제 천연가스를 미리 비축했던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니까. 그 비축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비축량을 가파르게 채우기 위해서 네. 급하게 살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두 가지가 일단 유럽 시장 관련돼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섹터별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유럽에서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 천연가스나 이런 거 갖고서 무기화 시켰는데 지금 날씨까지 따뜻해지니까 좀 날씨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자동차가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또 테슬라 관련해서 또 악재가 나와서 이게 서로 좀 이렇게 상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테슬라 관련된 내용 들어볼까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테슬라 관련돼서 이게 정말 악재로 될 건가 아니면은 여기가 바닥이고 이제부터는 좋아질 수 있겠는가 이 여기로 어떤 쪽으로 받아들일지는 오늘 시장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대수 관련된 수치가 나오게 됐어요. 4분기 때 인도 대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었었는데 그 하향 조정된 인도 대수보다도 더 이제 실제 인도 대수는 낮게 나오게 되면서 좋지 못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인도량이 40만 5,278대 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았고. 네, 예상치는 43만 대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대 이제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모델 3하고 모델 Y 이런 보급형 관련된 전기차 인도 실적 대수가 38만 8천 대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고급형 관련돼서는 1.7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50% 정도의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달성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인도 대수가 130만 대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전년 대비 40% 정도 이제 증가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쁜 얘기 같지 않은데요. 뭐야 목표치도 높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에 거의 근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이 진짜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시장의 주가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눈높이는 50이었었는데 그보다 낮은 40이 나오게 됐으니까 안 좋은 얘기기는 하겠지만 이미 주가가 12월 달에만 40% 넘게 하락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일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상 보게 되면은 밸런스에 대한 이러한 인도 대수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2023년 1분기 인도량 컨센서스를 44만 5천 대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4분기가 40만 대, 그리고 1분기는 44만 대로 다시 한 번 더 늘어나는 수치가 가게 되고 연간 수치로 보게 되면은 190만 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테슬라가 생산 대수라는 인도 대수를 저점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만약에 더욱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에 대한 부분이 1월 이후부터는 다시 정상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소비도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도 보게 되면은 12월 달에 이제 테슬라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한 100% 정도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럼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슬슬 시작을 되다 보니까 앞으로 테슬라가 이제 더욱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좋은 얘기만 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이제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 날 보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테슬라가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 수혜의 강도가 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이제 보게 되면은 모델 Y 관련돼서도 일부 차종만이 사실상 세제 혜택이 그 상한선에 걸리게 되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롱레인지 이러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정책에 의해서 인하가 되지 않으면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을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테슬라 관련돼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반영을 시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쭉 들어보면은 테슬라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월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또 CES 얘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볼까요? CES가 사실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CES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곧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요. 있었었는데 네. CES가 전일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약간 이 기대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는 한데 네. 어쨌거나 CES가 오프라인으로 정말 대대적으로 열리는 것이 오랜만에 열리는 부분인 그렇죠. 거고 이 관련돼서도 이제 3일부터 미디어데이가 오늘 밤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데이가 행사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5일에서 8일이 일반인 관람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가 정말 대대적으로 열린 게 오랜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173개국에서 3,100개에 관련된 기업들이 참가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오는군요. 뭐 그리고 국내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뭐 대부분의 이 기업들이 참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웹 3.0이라든지 네. 아니면 메타버스 그리고 인간 안보, 디지털 모빌리티 뭐 이러한 이제 관련된 내용이 보다 더 많은 부분 얘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많은 증권가에서는 계속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돼서 여기서 무언가 보여주게 될 그렇죠.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12월 달에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제 그것이 사실상 조금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관련된 이런 기기들이 많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이번에 움직이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때는 다시 한 번 더 애플 글래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관련된 흐름이 어떻게 가게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 관련돼서 움직였는지는 체크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래서 이번 이제 CES에서 가장 이제 메타버스 기기로서 기대가 이제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의 VR2 이게 가장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VR1이 나온 지 7년 만에 나오는 새로운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가장 기대치가 높고 사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출시한 이후에 2월 달에 이제 이 출시를 아예 상품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오큘러스 퀘스트 이제 3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 기기 관련돼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어떠한 뉴스가 나오게 되고 어디에 보다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S가 지금 뭐 미디어데이가 3일이라고 하니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미 또 약간 재료 소멸된 거 아닌가 또 이런 우려도 좀 느껴집니다. 자, 오늘 종목 빨리 봐야겠네요. 예, 오늘 두 종목인데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이고 첫 번째가 LNF, 테슬라 쪽이고요. APS 홀딩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볼게요. 네, LNF는 뭐 다들 아실 종목이고 어제 이제 사실 상승폭이 좀 나왔어요. 네네. 네, 상승폭이 나왔었는데 만약 이 테슬라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4분기 때 인도레스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면은 네. 국내에 관련된 2차전지 업체들도 당연히 관련돼서 반등이 더욱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내에 있는 2차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사실 썩 좋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QQ 기준으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환율 효과라든지 아니면 연말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썩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과연 투자 심리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느냐 네. 이게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LNF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실적은 22년 대비 상당히 많은 부분 증가하는 부분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던 만큼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XR에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XR 기기 관련돼서 이 APS 홀딩스가 얼마 전 나온 레포트가 한 10월 20일 정도에 나오게 됐었었는데 네네. 그때 이후부터 XR 관련돼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면서 관련된 뭐 기간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3000 픽셀 관련된 초고화질 올레도스 패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샘플 생산까지도 이제 완료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다 있습니다. 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XR 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화질이 구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많은 기술력을 이제 APS가 확보했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국내외 관련된 기업들과 지금 이야기를 많은 부분 이제 하고 있으며 거기서 이제 시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XR 기기에 관련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APS 홀딩스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그리고 XR 기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결고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